그렇다면 어떻게 고객사의 앱에, 우리 앱에 딥링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개발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환경에서 딥링킹이 문제없이 잘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께서는 딥링킹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솔루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글의 파이어베이스가 제공하는 다이나믹 링크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다이나믹 링크는 구글의 앱 개발 플랫폼인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딥링크 서비스인데요. 201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지금은 다이나믹 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딥링크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인스톨 트래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릭 이후에 성과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파이어베이스가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의 중단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케이스와 이슈가 많아서 더 이상 이를 팔로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년 8월 25일부터는 파이어베이스의 다이나믹 링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이나믹 링크가 중단이 되면서 이미 다이나믹 링크로 수백 개, 수천 개의 링크를 쓰고 계신 분들은 기존 링크를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혹은 신규 앱 출시를 하면서 딥링킹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는 파이어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알아봐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링크 기능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을지 아니면 파이어베이스의 대체 솔루션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솔루션을 찾아봐야 할지에 대해서 에어브릿지의 헤드 오브 엔지니어링이신 주용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이나믹 링크를 직접 개발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링크 직접 해먹을까요? 사먹을까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 직접 해먹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션을 막상 사서 쓰려고 보니 이게 생각보다 비싼데 그럼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직접 해먹는 게 낫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딥링크라는 것은 앱 서비스를 위해 사내에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요한 기능입니다. 마치 사내에서 다 함께 사용하는 백오피스와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에 딥링크를 위한 새로운 백오피스가 추가되고 그걸 또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딥링크가 잘 작동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파이어베이스에서 딥링크가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그들이 공식 문서로 제공하고 있는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iOS일 때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iOS에서는 유니버셜 링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딥링킹을 먼저 시도합니다. 유니버셜 링크로 딥링킹이 잘 되면 앱이 열리고요. 만약에 앱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시 한번 딥링킹을 시도하는데 여기 보시면 OS에 대한 분기가 있죠. 이게 OS 버전에 따라서 그냥 앱을 열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액션을 요구하기도 해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가 됩니다. 안드로이드일 때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앱링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딥링킹을 먼저 시도합니다. 앱링스는 iOS의 유니버셜 링크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앱링스로 딥링킹이 되어서 바로 앱이 잘 열리면 다행이고 만약에 딥링킹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딥링킹을 시도합니다. 이것을 이제 에어브릿지에서 플랫폼을 통합해서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합했을 때 정리한 플로우 차트인데요. HTTP 딥링크라는 것을 먼저 시도해서 앱이 바로 잘 열리면 딥링킹이 잘 된 것이고 만약에 앱이 잘 열리지 않으면 스킴 딥링킹이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스킴 딥링킹이 이제 잘 되면 마찬가지로 앱이 열리고 만약에 앱이 열리지 않아서 즉 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마켓을 연다거나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쁘게 딥링킹이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앱이 바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iOS에서 유니버셜 링크, 안드로이드에서 앱링스라는 것을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저희는 HTTP 딥링크라고 부릅니다.
각 케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예시를 보겠습니다. iOS에서 이제 HTTP 딥링킹이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앱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에서의 예시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앱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인터랙션을 요구하지 않고 깔끔하게 앱이 바로 열리기 때문에 가장 사용자 경험이 좋은 딥링킹 방법입니다. 이 좋은 경험을 위해서는 좀 개발 작업이 필요한데요. 플랫폼별로 연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앱을 빌드할 때 설정 파일에 도메인을 입력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도메인이 나의 것이다 라는 그 소유권 인증 정보를 호스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소들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일단 iOS 같은 경우에는 빌드할 때 엑스코드에 캡처와 같이 Associated Domain 설정을 해주시고요. 웰노운의 애플 앱사이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주소에 캡처와 같이 설정 사항들을 호스팅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할 때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에 다음과 같이 도메인 정보를 넣어서 빌드하고요. 마찬가지로 웰노운 아래 assetlinks.json이라는 주소로 인증 정보와 함께 설정을 호스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이 인증돼서 가장 쾌적하게 딥링킹이 되는 HTTP 딥링킹이 되는데요. 이걸로 잘 될까요? 이걸로 끝난다면 아까 그 파이어베이스의 플로우 차트가 그렇게 복잡해질 필요가 없었겠죠. HTTP 딥링크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현상으로는 어떤 앱에서는 딥링킹이 되고 어떤 앱에서는 안 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시를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앱이 잘 열리는 반면에 방금 예시는 슬랙이고요. 다음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시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앱이 바로 열리지 않고 인앱 브라우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비롯한 꽤 다양한 곳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좀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HTTP 딥링크가 웹뷰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웹뷰가 아니라 앱뷰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앱들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이 앱뷰에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앱들 중에서도 HTTP 딥링킹이 잘 되도록 추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앱별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인앱 브라우저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그 환경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앱 브라우저가 열리고 나면 다음으로 다른 딥링킹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스킴 딥링킹이라는 것을 시도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킴 딥링크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어떤 주소로 그 윈도우.점 로케이션을 옮기는 그런 주소를 이동시키는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 로직이 담겨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는 웹페이지를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웹페이지가 다운되면 모든 딥링킹이 중단되기 때문에 스킴 딥링킹을 실행해주는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높은 가용성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킴 딥링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HTTP 딥링크에서 했듯이 도메인 소유권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앱이 동일한 스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앱이 동일한 스킴을 사용한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작동이 조금 다른데요. iOS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설치된 앱이 열리기 때문에 내 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앱이 열리게 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떤 앱으로 열 것인지 선택하는 그 아래에서 나타나는 팝업을 보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만 앱을 열 수 있고요. 스킴 딥링크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OS 사파리에서는 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스킴 딥링킹을 하면 앱이 열렸다가 갑자기 스토어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주소창에 붙여놓고 이동을 하면 앱이 열렸다가 갑자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스토어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기존에 이런저런 앱들을 쓰시면서 이런 경험을 분명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iOS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는 스킴 딥링킹으로 앱이 열린 뒤에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돌아가면 플레이 스토어가 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앱이 열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돌아가면 또다시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킴 딥링킹이 뭐 플랫폼이나 어떤 지면에서의 인앱 브라우저인지에 따라서 작동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환경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iOS에서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에서의 크롬 브라우저는 똑같은 크롬 브라우저이지만 다르고요. iOS에서의 페이스북 앱과 안드로이드에서의 페이스북 앱이 다르고, 페이스북 앱과 인스타그램이 또 다르고,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또 다르고, 텔레그램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각 환경들에 대해서 특이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같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게 추가적인 로직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꼬이는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터 분이 이제 딥링크를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 딥링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에게 딥링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개발자는 이제 그 링크를 슬랙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슬랙에서는 또 정상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마케터 분께서는 이거 카카오톡에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카카오톡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또 클릭을 해보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핑퐁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스킴 딥링킹을 통해서 앱이 열리지 않으면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했었던 것처럼 스토어에 대한 폴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 유저를 앱을 다운로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앱 스토어를 열어야 될까요? 플레이 스토어를 열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이 링크가 클릭됐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알려면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플랫폼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플랫폼을 인식하는 게 또 생각보다는 까다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앱 브라우저가 어디서 열리느냐에 따라서 유저 에이전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정말 진짜 해치웠나? 라고 하셨겠죠? 라고 생각하면 또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딱 딥링킹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사내에서 활용하려고 보면 다른 요구사항들이 점점 더 추가됩니다. 파이어베이스 대시보드에서 되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바라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매번 링크를 개발팀에서 만들어 드릴 수 없으니 링크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대시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크 클릭이나 딥링크로 앱이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 통계도 궁금하고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스토어로 가되 앱이 설치되고 나면 딥링킹이 되는 아까 하영님께서 강조해 주신 디퍼드 딥링크도 필요하고요. 딥링크를 매번 하나하나 만들기 힘드니까 이 딥링크를 좀 덜 만들 수 있게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전달하면 또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링크가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져야 이제 SMS 같은 데도 넣어서 보내기 좋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커스텀 아이디를 적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 도메인을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수 있고요. 또 이 링크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뭐 온라인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로 찍을 수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또 QR코드도 만들어야겠죠. 또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자사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웹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컨텐츠를 앱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많이들 보신 그런 앱으로 보기 버튼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 앱으로 유입시킬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점점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 딥링크가 이렇게 작동해요? 알럿이 뜨지 않고도 딥링킹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직접 봐도 약간 유저 경험이 별로이긴 해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시다시피 이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코드를 수정을 하고 이제 기존에 돌아가던 다른 로직들이 문제 없는지 QA도 해봐야 되고 또 배포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뭔가 잘못 수정해서 다른 모든 유저들의 딥링킹까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개발팀만 힘든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도 힘든데요. 개발팀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리소스가 없다. 제가 이런 말 하니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개발팀에서 만들어주신 딥링크를 막상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활용하려고 보면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또는 유저 경험에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개발하기에도 바쁜 개발팀 리소스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딥링킹만 구현하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유지보수해야 할 일도 생각보다 계속 발생해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개발팀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유관 부서들도 힘들어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비용을 생각하면 솔루션을 가져다 쓰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딥링크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간략한 버전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저희 팀에 계신 딥링크 도사님이 이전에 JSConf라는 컨퍼런스에서 이 딥링킹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방법을 코드 레벨에서 설명해 주신 세션이 있어요. 그 세션을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그 강을 건너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까지 딥링크를 직접 개발하고 사내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딥링크를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영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